예,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저희가 이제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전이 2030년까지 약 940조 원의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공동으로 이 원전 수주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은 이미 아웃됐고요. 지금 프랑스도 조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고 뭐 일단 비싸고 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뭐 제재 때문에 힘들고 중국은 방사능이 줄줄줄 샌다고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자국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게끔 이 질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원전은 미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유럽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그 안전성 검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도 미국의 원자력 안전 검증은 통과를 못한 걸로 지금 나오니까 한국이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력한 원전 건설 뭐 업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국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공동으로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하고 소형 원전, 뭐 모듈형 원전 이런 거를 공동으로 개발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우리 핵 잠수함에도 들어가고요. 핵 추진 항공모함에도 들어가고 뭐 원자력 세빙선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땅에다 건설하면은 그게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지금 한미 방산 FTA를 지금 뭐 체결하자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미가 공동으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들면은 한국산 핵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고 미국산 핵잠수함에도 탑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국군과 미군 공동으로 쓰고 그리고 또 상업용으로 수출도 하고 뭐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한테 원전 해체 기술을 주겠다. 그러는데 한국도 이미 원전 해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소형 원전, 모듈형 원전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거리만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완전히 세계 최고로 지금 벌써 앞서갔을 거고 이 940조 원나 되는 시장을 2030년까지 940조 원나 되는 이 시장을 한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싹쓸이 했을 건데 이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허송세월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이 야 같이 먹자고 숟가락을 뒤늦게 올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전 해체 시장도 몇백 조가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도 건설도 하고 해체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이 원전을 해체를 하려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방사능 물질 해결료를 어떻게 재처리할 거냐 그 재처리하는 기술도 한국한테 넘겨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재처리 그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족쇄가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 족쇄를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그냥 뭐 묵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어차피 뭐 그 원자력 발전소 해체하는 기술이나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드는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다 군사용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군사용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 거냐? 핵무기 만들고 핵미사일 만들고 뭐 핵잠수함 만들고 뭐 그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앞으로 5년 뭐 길면 10년 고안에 뭐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동해 바다, 서해 바다를 누비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이제 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으로 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애 놓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제 그렇게 살림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국에 핵무장 했다고 해야지 한국을 경제 제재를 하겠습니까? 뭐 때려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그 핵잠수함이 한국형 핵잠수함이 서해 앞바다 뭐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잠수함들은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근데 한국의 핵 잠수함은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이 항공모함 함정 360여 척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위 말해서 한국의 돈으로 중국의 코앞에다가 핵미사일을 몇백 발을 갖다 놓는 효과가 생기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월성 원전,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월성 원전을 이제 폐쇄를 했는데 이 월성 원전이 한국에 있는 네 개밖에 없는 가압형 중수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면 약 한 4,5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루토늄이 월성 원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지금 폐쇄를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이거를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하고 이 짝짝꿍을 해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완전히 거세하려고 했던 그런 공작이 아니었는가 하고 전문가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을 여적죄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원 1급 그 공무원들 국정원의 1급을 27명이 있는데 전부 다 대기 발령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고 지금 새로 만드는 수순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원훈석이라고 하죠. 원훈석을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그 예전에 김종필 우리 초대 그 안기부장이 했던 중정부장이 썼던 그 원훈석으로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냉전 시대에 그 냉전 시대에 그 국정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성 원전 폐쇄했던 이런 부분도 여적죄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누리호가 발사가 됐는데 발사하자마자 지금 나온 이야기가 누리호보다 2배가 더 이 성능이 좋아진, 2배가 사이즈가 커진 그런 위성을 이제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GPS 위성을 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언론에 뭐 잘 안 나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GPS 항법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미국의 GPS보다 한 20배 정도 이 정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GPS 위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미사일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군사용 GPS를 쓰다 보니까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용 미사일 그 칩을 수입을 해와서 이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칩을 안 주면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가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업용 GPS는 기본적으로 오차가 몇 마일, 그러니까 한 4, 5km 이상 오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국에서 속된 말 한국에 미사일을 100개를 만들든 1000개를 만들든 간에 미국에서 군사용 GPS 칩을 주지 않으면은 한국이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그 엉뚱한 데 날아가니까 무용지물이었다면은 이제 한국형 GPS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은 한국에서 군사용 미사일을 정확하게 이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2달 뒤가 되면은 8월경에 달 탐사 위성을 발사를 한답니다. 미국에서 발사한대요. 한국에서 벌써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갖다 주고, 그럼 미국의 그 위성 발사체 그 탑재돼 가지고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야, 우리가 누리호 하나만 봤는데 누리호 발사하고 그 다음 날은 보니까 뭐 GPS 위성 발사하고 또 2달 있다가는 저기 뭐야 저 달 탐사 위성을 또 그 발사하고, 그리고 무인 우주 왕복선을 또 방사청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무인 우주 왕복선. 이거는 뭐냐? 옛날에 콜롬비아호처럼 이 비행기처럼 생겨가지고 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우주 대기권에 떠가지고 적성국의 인공위성을 격추를 시키고 적성국에서 탄도미사를 발사하면은 우주에 떠 있다가 요격을 해가지고 그냥 격추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적국의 상공에 가서 우주에서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거나 텅스턴 막대기를 떨어뜨리는 신의 지팡이 같은 뭐 그런 무기들을 발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국이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벌써 기술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미 우주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미국이 한국한테 각종 인공위성 관련 우주 관련 달 탐사 위성 관련 화성 화성 탐사 관련 등등등 온갖 기술을 다 그냥 깔때기에 넣고 그냥 쏟아 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주에 뭐 나갔다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다? 곧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위에 위성 대신에 그 탄도만 핵으로 바꾸면은 중국 전역을 타격을 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건데 이게 10년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2017년부터 벌써 개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5년 정도면은 뭐 한국이 장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탑재해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은 끊임없이 이제 우주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중국이 우주에다 돈을 쏟아붓는 거는 허공에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이 우주에다 돈을 쏟아부으면은 한국은 상업용 그 TV 뭐 인공위성 중계 위성 중계 저기 기상위성 뭐 혹은 통신위성 뭐 등등 다양하게 민간 분야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위성 발사에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안 되죠. 민간 분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 결국 중국이 만들어 놨던 뭐 360여 척의 항공모함, 잠수함, 함정도 무용지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과거에 미국이 소련을 해체할 때 스타워즈 전쟁이라 해가지고 우주에다 계속 이 인공위성을 쏟아부으면서 소련도 우주에다가 이 돈을 쏟아붓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 경제를 파산시켜 가지고 이 속된 말로 몰락을 시킨 가랭이가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지금 미국은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년, 제가 볼 때 3년, 3년, 뭐 5년, 뭐 그 정도면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가 한국에 와서 무기를 사가는 게 한 15조 원 정도치 된다고 합니다. 긴급으로 사가는 게 뭐 K2 전차 뭐 저기 K808 차륜형 장갑차뿐만 아니라 저기 천궁 방공 미사일 그리고 FA50 최신형 등등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갈 것까지 하면 수십조 원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얘들이 돈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EU에서 폴란드한테 돈을 47조를 밀어주기로 했답니다. 폴란드에 있는 구식 그 소련제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 돈으로 이제 뭐 최신형 뭐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들을 사기로 했는데 뭐 독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전차 준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고 미사일 준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고 뭐 전투기 준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니까 폴란드가 열받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대량으로 전차 장갑차 등등 사가는데 그게 47조 같으면요 아마 한국산 무기들을 통째로 공장을 지금 뜯어가려고 하는데 뭐 기술 넘겨주면 거기서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북유럽이나 뭐 그 동유럽 다른 국가들까지 하면은 그 K2 전차만 해도 한 1000대 이상 수출이 될 것 같고요. 이제 K808 장갑차 뭐 그것도 한 1000대 이상. 그러니까 이 뭐 한국 방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도 못 믿겠다. 동유럽 국가들이 야 나토라 하더라도 미국도 멀리 떨어져 있고 독일도 멀리 후방이고 하니까 얘들이 말이 막 바뀐다 못 믿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앞전에 원전도 몇백조 수주 뭐 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우주 산업도 지금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 방산 무기도 수출을 하고 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에 지금 탄약고가 비었다고 하면 탄약이 없대요. 포탄이 지금 뭐 러시아가 하루에 5만 발씩 쏜다고 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한 5천 발 쏘는데요. 그 탄약 좀 달라고 하니까 나토 국가들이 탄약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155mm 그 탄약 한 320만 발 정도 쌓아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6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탄약을 한 60일치를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동유럽이나 이 서유럽 국가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국에서 탄약만 몇십조 원치 사가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독일이 이제 뭐 석탄을 뗀대, 석탄을. 그러니까 무슨 뭐 탈탄소, 탄소 제로 어쩌고저쩌고 뭐 프랑스의 수도 이름을 따서 무슨 기후협약, 땡땡 기후협약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온갖 잘난 척 했는데 이제 석탄 뗀대요. 그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은 이 공기가 뿌여지고 관광 산업이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됩니다. 관광 산업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유럽, 그러니까 우리가 EU라고 하는 국가들 그동안 잘난 척 했는데 까보니까 탄약도 없고 이 군사력도 없고 뭐 원전 기술도 없고 반도체 기술도 없고 뭐 해수 담수화 기술도 없고 선박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한국산 원전 사다 써야 되고 한국산 선박 그 사다 써야 되고 한국산 무기, 한국산 탄약 사다 써야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EU란 나라가 이 속된 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거를. 예. 그 거짓말쟁이고 절대로 약속 안 지키고, 예. 말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지금 우주에다가 지금 뭐 이것저것 인공위성 쏘았다고 하고 미국하고 공동으로 달 탐사 위성 발사한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미국 해군 공군에 이제 납품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사려고 하는데 미국 거는 조금 비싸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나라들은 한국산 무기를 왕창 사가겠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뭐 방산업체들, 원전업체들, 조선업체들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호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450조를 쏟아붓는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업들이 전체가 향후 5년 동안 한 500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아니, 천조. 그러니까 1년에 200조 원씩 5년이면 천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돈이 넘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TSMC가 폭파가 돼 버리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반도체를 얻으려고 하면은 반도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든지 한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SK나 삼성도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한국으로 옮기든지 미국으로 옮기든지 뭐 그렇게 공장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도체를 구하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돈이 지금 한국으로 완전히 깔때기 꽂아놓고 돈을 쏟아붓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뭐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고,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통일도 되고 2040년 되면은 조지 프리드먼 교수의 말대로 이 만주가 통일한국의 영역으로 이제 빨려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할 것 같습니다. 참패할 것 같으니까 이 뭐 트통이 하원 의장이 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연하고 2024년에 대선 나올 거라 하는 그런 또 시나리오가 뭐 돌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또 미국도 원체 복잡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좀 시원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G2 글로벌 2 넘버 2가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40년경 되면은 그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유럽이 너무 빨리 무너지니까 뭐 2030년경 돼도
서유럽 국가들을 다 제치고 한국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